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던 30대 직장인이 투자를 통해 1년 반 만에 5억을 벌게 된 과정 4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을 통해 입주권과 대체주택을 활용해서 4억 5천만 원을 번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남은 5천만 원의 수익을 안겨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밝히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주식을 통해서 5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투자 방법에 비해서 수익이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식에 들어간 투자금이 많지 않기도 했고 정확히 말하면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번 수익이기 때문에 저 나름 상당히 큰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만 원을 순수하게 노동소득을 통해서 모으려면 매달 209만 원씩 2년을 적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더욱 꿀같은 수익이네요. 저는 중간중간 다양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BBIG나 배당주들을 편입하기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만 꾸준히 모아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비메모리 성장 가능성, 배당 성장 가능성, 저평가 등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자산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현금 흐름입니다. 부채에 주택 융자, 가계 대출이 있지만 이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이 부채의 지출을 상쇄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주식을 하기 전 저의 현금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세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고 전세는 부채이긴 하지만 당장 지출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주택을 매수할 때 받은 신용대출은 저에게 매달 25만원 정도의 지출을 발생시키죠. 반대로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에게 수입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즉, 저에게는 소득이 되는 현금 파이프라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들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1편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직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모두 차익형 부동산을 매수한 거죠. 하지만 확실히 급여소득 외에 현금 파이프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배당을 주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에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데 수익률이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나게 되면 관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도 되고요. 용도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걱정도 해야 됩니다.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변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경쟁에 밀리고 용적률이 높아서 감가상각이 생긴다고 했죠. 즉,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감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많은 투자 방법이죠. 그런데 고배당주들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안정적인 대신에 성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수익형 부동산 이상의 연수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배당량 및 주가 하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제가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절대 차익형 부동산의 수익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본질은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고배당주는 절대로 성장주의 수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성이 없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단순히 배당만 받기 위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당주가 아니라 성장주를 사면 되겠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배당주보다는 성장주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주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는 성장주를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비메모리 성장성 또한 무궁무진하죠. 더 나아가서 배당 성장 가능성도 큰데 분기 배당을 해서 현금 흐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을 담았고 앞으로도 계속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현재 저의 현금 흐름이며 신용대출을 통해서 나가는 지출을 배당 소득을 통해서 상쇄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 우를 129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는 54,000원이고요. 2020년 기준 한 주당 배당금이 1,417원입니다. 그래서 배당률은 2.6% 정도 되고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13만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3년 단위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1월 28일에 21년에서 23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발표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상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얼마나 상향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당 2,000원까지 상향된다면 배당률은 3.7%가 되고요. 매월 18만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주당 3,000원까지 상향이 된다면 배당률은 5.5%가 되고 매월 27만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는 신용대출 이자를 상쇄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현 시점만 놓고 보면 더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하거나 성장성이 낮은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한 주당 1,416원 기준으로 현재 배당률은 1.8%입니다. 고배당주들에 비해서 수익이 낮은 편이죠. 하지만 1월 28일에 배당 상향이 될 거고 3년 뒤, 6년 뒤, 9년 뒤에는 배당률이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배당률도 상승이 되는데 배당이 메인이 아니죠. 미래의 쌀은 반도체이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많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명품 주식이라고 하나 봅니다. 혹시 이 표 기억나실까요? 제가 예전에 5천만원으로 노후 준비 끝내기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연간 15% 이상의 수익을 내는 종목에 1억을 넣어두면 15년 뒤에는 8억이 완성이 되고요. 8억부터는 매년 세금을 떼고 9천만원씩 주식을 팔아 써도 원금이 유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 1억을 15년 동안 노후 자금을 위해서 묶어둘 예정입니다. 원래는 삼성전자 우 1500주를 모은 다음에 15년간 타임캡슐에 넣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벌써 1억을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뒷자리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딱 1500주를 모아서 타임캡슐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배당만으로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요? 1500주를 다 모으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추가 종목을 편입해서 적금식으로 모아 나가려고 합니다. 이 자금은 단기, 중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으로 계좌를 따로 나눠서 모으려고 합니다. 연간 15%의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15년 뒤에 8억을 만들지 못하면 몇 년 더 일해서 8억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장기 투자하다 보면 아무런 목표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는 한층 목표에 더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총 3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입주권, 대체주택, 삼성전자 이 3명의 직원들은 제가 자는 동안에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삼성전자 배당 소득이 신용카드 이자비 이상으로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7년 뒤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없지만 15년 뒤에는 직장 소득 없이도 노후가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삼성전자를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던 30대 직장인이 투자를 통해 1년 반 만에 5억을 벌게 된 스토리는 오늘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부 스토리에서는 앞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래 설계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주부 스토리와 함께 미래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